아, 좋았어.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 태인이. 태인이야 그렇게 오기 싫어하던데. 계속. 뭐하고 놀이 하는 거야? 내가 어딨어? 이거 갖고 와. 자, 오늘 이제 지역지리는 끝나지. 아프리카 몇 개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사실 아프리카는 중요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어. 그리고 아프리카가 끝나면은 상당히 또 중요한 게 등장하게 됩니다. 얘네가 앞으로 인문지리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도움되는 거 몇 가지를 알려줄게.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중요한 날이니만큼 잘 들을 수 있도록. 저번 주가 아니지, 맞나? 저번 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그치? 부룬디까지 배웠지. 자, 오늘은 그 부룬디 밑에 있는 나라들 한번 배워볼게. 자, 23번. 23번은 이름이 조금 불쌍한 나라지. 케냐. 케냐. 에어컨 키면 안 돼요, 쌤? 켜도 돼. 죽을 것 같은데. 알겠어. 켜질지 모르겠네. 잘 켜지는구만. 자, 케냐. 자, 케냐는 일단 뭐 별건 아니지만 마사이족. 우리 교과서에 뭐야? 마사비 뭐야? 마사이족. 한때 뭐 마사이 워킹이라고 해가지고 뭐 건강해지는 걸음이네 해가지고 유행했던 적도 있었거든. 혹시 뭐 이거 걷는 거 있어. 마사이 워킹, 아니 마사이족. 자, 그 다음에 케냐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 있지.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 산, 화산이지 화산. 킬리만자로 산은 어디에 있냐면은 케냐랑 탄자니아 국경지대에 있어. 국경지대. 그래서 두 군데 사이에 있는 산, 아주 대표적인 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케냐 하면은 또 암보셀리. 암보셀리 국립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그래서 이제 케냐 가면은 사파리 체험 같은 거 하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사자 막 지나다니는 거 보고, 그지? 뭐 그런 거 하는 데고. 그 다음에 24번. 24번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의 왕국이지. 얘네들은 탄자니아. 탄자니아. 진짜? 세렝게티. 그렇지. 탄자니아 하면은 이제 세렝게티. 탄자니아. 그럼 탄자니아도 킬리만자로 산 있는 거예요? 아, 물론이지. 걸쳐 있어. 자, 탄자니아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세렝게티, 아주 유명하지. 아마 이 암보셀리 국립공원이랑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나? 나도 잘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탄자니아 하면은 세렝게티 국립공원. 그 다음에 이제 웅고롱고로. 웅고롱고로 분화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분화구가 있어. 여기도 이제 국립공원이야. 여기에서도 동물 엄청나게 사죠. 사실 탄자니아는 인간보다 동물이 더 많은 동네지. 맞구만. 희경이. 어서 앉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두면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케냐랑 탄자니아 사이에 적도가 지나가. 적도가 지나가는데, 자,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여름철이라기보다는 6월, 7월, 8월 달은 케냐가 여름이, 그러니까 우기가 되는 거지. 우기가.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은 탄자니아가 우기가 돼. 동물들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케냐 6월에서 8월 달에는 동물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나? 네.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뭐 12월에서 2월 달
이제 우리로 치면 겨울이지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겨울인 그 시기가 되면은 남반구는 이때가 여름이 되잖아. 그치? 우기가 되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 이렇게 왔다 갔다 적도를 사이에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바나 기후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겠지.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적도기니래. 적도기니 나올 리가 절대 없는 나라. 자, 그 다음에 26번 가봉 27번 콩고 28번 콩고 민주공화국인가? 콩고 민주공화국.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나? 콩고 민주공화국. 지금은 자이르라고 불러. 자이르. 과거에는 하나의 나라에다가 분리한 동네겠지. 자, 그 다음에 29번 중앙아프리카. 이름이 중앙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적도기니부터 해가지고 이 나라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콩고,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야. 열대 우림기후. 이 일대가 콩고 분지다.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자, 그 다음에 30번 안 고르는 나라지. 앙골라. 뭐든 고르지 않아. 앙골라. 앙골라 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오펙에 가입한 나라예요. 오펙에. 석유가 나는 나라다라는 거지. 최근에 좀 변화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오펙에 탈퇴를 했고 원래는 오펙 국가였다가 그다음에 원래 오펙 국가가 아니었다가 앙골라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에 들어서 오펙에 가입한 나라다.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다시 추가가 됐으니까 외워둘 수 있도록. 31번은 잠비아. 잠비아는 이제 빅토리아 폭포.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 그 다음에 32번은 이따가 하고 33번부터 할게요. 보츠와나. 쓸 게 많아서 그래요. 아니? 외울 때 어려워요. 헷갈리게. 제일 헷갈려.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 그 다음에 34번. 그 다음에 짐바브웨. 역시 여기도 빅토리아. 빅토리아 폭포가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어.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잠비아랑 짐바브웨 사이에 있고 이제 그려보면은 간단하게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나? 이렇게 나라가 세 개가 연결이 돼 있거든? 이 위쪽이 잠비아, 여기가 보츠와나. 사이 저기 강이라고요? 아니 일단 국경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짐바브웨. 잠보짐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잠보짐. 근데 용어가 어렵잖아.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니네 금방 까먹을 거야. 뭐 특징이 없어서. 잠보짐. 뭐 단어도 좀 뭔가 없어 보이지? 자, 이 강이 나이저 강이 이렇게 흘러. 잠비아랑 보츠와나 사이에서 짐바브웨 쪽으로 이렇게 흐르거든? 근데 이제 이쪽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 빅토리아 폭포가. 근데 폭포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부 침식을 하잖아. 두부 침식을 하는 게 뭐야? 뒤로 가. 자꾸 상류 쪽으로 후퇴하는 침식을 갖다 두부 침식이라고 하는데 폭포도 마찬가지로 지금 빅토리아 폭포도 떨어지잖아, 그치? 네. 떨어지면서 바닥을 자꾸 깎으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점점 위로 상류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류 지역이 이쪽이야. 그래서 지금은 잠비아랑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난다면은 잠비아랑 보츠와나 사이로 국경이 아마 바뀔 거야. 이 소유가, 이 빅토리아 폭포의 소유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잠비아랑 보츠와나의
소유로 바뀌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영원히 죽어도 못 볼 거야 아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는 중이다. 빅토리아 폭포.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빅토리아 폭포는 어디 위를 흐르는 거냐면은 이 여기는 평야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탁상지라고 해가지고 해발 고도가 약 1000m쯤 되는 지역이 평평하게 쫙 나타나잖아. 그러다가 어디를 만나?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해서 골짜기를 만나거든. 바로 여기가 바로 이제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나타나는 지역이야.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참 예로 들기도 하네. 이게 자 이거는 이제 촬영 안 되겠네. 자 하천이 나이저강이 막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이게 탁상지인데 흐르다가 갑자기 여기 골짜기가 있잖아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판과 판이 갈라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갑자기 하천의 길이 물길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생긴 폭포가 바로 빅토리아 폭포다라는 거지. 빅토리아 폭포.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5번. 아프리카 거의 끝나가네 벌써. 35번은 말라위고 이 짐바브웨 오른쪽에 길게 생긴 나라 하나 있어요. 아마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 말라위 길게 생겼죠, 이제. 자, 그 다음에 36번 모잠비크. 모잠비크도 뭐 딱히 없는데 이제 모잠비크가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있거든. 그 앞에 있는 바다 이름을 갖다 모잠비크 해협이라고 해. 모잠비크랑 마다가스카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갖다가 모잠비크 해협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라 위치 외우면 좀 도움이 되겠지. 37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좀 중요하지. 남아공이라고 적을게. 다 아니까. 왜 40번이 마다가스카르? 오, 그렇지. 40번이 마다가스카. 자, 37번은 남아공이고 일단 CS 신혼공. 다 적어줄게. 남아프리카 그 일대에서는 가장 국력이 강한 나라야. 국력이 강한 나라고 가장 그래도 발전한 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남아프리카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야. 이주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거.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들어와. 주변에 있는 국가들 있지. 뭐 레소토라든가 스와질란드, 뭐 여기 앙골라, 뭐 이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들어봤나? 인도 소변. 아파르트. 백인이 그렇지. 이게 인종차별 정책이었는데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지? 영국의 식민지였지. 그래서 영국인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독립된 다음에도 이 영국계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스렸단 말이지. 근데 소수였던 백인이 다수였던 흑인을 많이 탄압했고 차별이 엄청 심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당연히 취급도 잘 안 해줬겠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까지 투쟁한 결과 결국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오지. 니네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갖다가 다 철폐를 시키잖아. 그러면서 이제 백인과 흑인이 차별 없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 바로 만델라인데, 그런데 이제 만델라 같은 경우는 흑인이었고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흑인들을 갖다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흑인들하고 많이 하려고 했지.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역차별이 일어나기도 했어.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그런 것도 좀 잠깐 적어줄게. 그래서 이때 넬슨 만델라.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지, 그치? 그로 인해서 이걸 갖다 이제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갖다 극복을 했는데
너무 이제 심하게 극복을 하다 보니까 역차별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서는 최초로 월드컵까지 열지. 그지? 그만큼 남아프리카 쪽에서는 가장 국력이 있는 그런 나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 5나라 중에 하나인 브릭스 국가기도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후는 나중에 기후만 나중에 따로 할 거니까 그때 얘기할게. 여기에 다양한 기후들이 나타나지. 특히 지중해성 기후가 여기 나타나고 서한 해양성 기후라든가 이런 기후들이 등장한다. 니네 희망봉 알지? 희망봉. 네. 아프리카의 희망봉. 자,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희망봉이야. 여기 꼬다리. 여기가 희망봉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으로는 이제 저기 어디냐? 그 이름이 뭐야? 저 어디야? 아,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위치 이름이 뭐야 거기? 희망봉? 희망봉 있는 지역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기 그거 뭐라고 그래? 저기 남아공 수도가 어디지? 요하네스버그랑 세 군데거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케이프타운. 그렇지 케이프타운. 훌륭합니다. 맞아. 여기가 케이프타운이야. 케이프타운. 잘 얻어 걸렸네. 케이프타운인데 여기가 왜 이름이 희망봉이 됐냐면은 옛날에 여기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과거에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인도랑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었냐면은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아프리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가도 끝이 없어. 남쪽으로 계속 가는데 끝이 없단 말이야. 남쪽으로 이제 나침판을 딱 돌려놓고서 계속 가. 근데도 야 이게 어느 때까지 대륙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막 한숨을 쉬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이쪽에 대륙이 없어진 거지. 그러면서 와 드디어 꺾이는구나. 희망이 보인 거지. 그래서 여길 갖다가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드디어 인도가는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희망봉이라고 붙인 거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런 역사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레소토. 아주 불쌍한 나라지. 레소토 지도를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려고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뭘 하려면 무조건 다 눈치 봐야 되는 나라가 레소토. 독립한 거예요? 아니 원래. 원래부터 이런 나라야. 독립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라가 만들어진 당시부터 원래 그렇게 생겼던 나라였던 것 같아. 내가 찾아보진 않아서 내가 이 레소토까지 관심을 보일 필요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레소토 국민들께 사과해야겠구만. 자, 그 다음에 39번 스와질란드. 내가 볼 때 레소토랑 크게 별반 차이 없는 나라야.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마다가스카르. 상당히 독특한 나라야 여기. 자, 여기는 시험에 간혹 등장하거든. 모의고사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고. 일단 마다가스카르는 기후가 상당히 다양해. 조그만 섬인데 열대 우림부터 열대 우림, 열대 사바나, 스택 기후, 건조 기후지. 그 다음에 온대 기후, CFA라든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거든. 상당히 독특한 지역이지, 그렇지? 일단 기후가 조그만 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고. 근데 이걸 사실 다 알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마다가스카르 일단 하나 그려볼게. 자, 마다가스카르를 하나 이렇게 그리면은 마다가스카르의 지역만 대충 알면 돼. 마다가스카르는 이 중앙에 산맥이 지나가. 산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다가스카르 중앙에 산맥이 지나가는데 얘네 마다가스카르는 일단 저위도 지역이잖아. 이제 0에서 3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무슨 바람이 부냐면은 북동풍. 아니 북동풍이 난다. 저 뭐냐? 남동무역풍이 불지.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강수가 많아? 이쪽이 비가 많이 오겠지. 그래서 이쪽은 습연한 기후가 나타나. 습연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얘는 남반구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도에 가깝지. 적도에 가까운 이 위쪽은 열대 우림이 나타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CFA 온대기후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기후가 구분이 되더라. 근데 강수량 자체는 위나 아래나 비슷하겠지. 계속 부딪히면서 비가 내리니까. 그리고 이 뒤편에는 사바나 기후, 뭐 사바나 기후나 아니면 건조 기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동네이지. 왜냐하면 바람 그늘 사면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다가스카르는 이 동부 쪽이 비가 많이 내리고 서부 쪽이 비가 적게 내리는 기후가 나타난다 정도로만 알아도 될 것 같아. 일단 기후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다가스카르는 종교가 되게 다양한 동네야. 종교가. 그래서 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힌두교도 있어. 힌두교. 의외로 인도랑 좀 가깝거든. 그지? 인도랑 좀 가깝기 때문에 인도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 난 정확하게 마다가스카르의 역사는 모르다 보니까 내막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양한 종교, 물론 당연히 자기네 토속 종교까지 있겠지.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에 뭐도 살아? 펭귄도 있어. 펭귄. 의외로 펭귄도 살고 있지. 참 희한한 동네가 바로 마다가스카르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 아프리카까지 다 봤거든. 자,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우리가 지역 지리를 다 본 거야. 32번 해야 돼요. 아하, 32번. 32번. 굳이 안 해도 되는 나라인데. 자, 32번은 뭔 노래? 아, 나미비아. 아, 해야 되는구나. 나미비아. 한류. 나미비아 같은 경우 한류에 의한 사막인 니미뽕 사막, 나미부 사막. 나미부 사막. 나미비아라는 이름을 따서 나미부 사막이 나온 거야. 나미부 사막. 그리고 나미부 사막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칼라리 사막이라고도 있어. 옛날에 이제 칼라리 사막도 한류에 의한 사막이다 이런 식으로 좀 배우기도 했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칼라리 사막은 약간 지형적 원인이 조금 더 가미된 사막이거든. 그래서 이 칼라리 사막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미부로 외우면 돼. 나미부 사막. 드디어 이렇게 해서 드디어 지역 지리가 다 끝났고 나라 위치는 당연히 니네가 계속 학습을 해야 돼. 알겠지? 외우는 법들은 군데군데 한 번씩 알려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유심히 좀 외우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이번에는 니네 이제 자원 문제나 인구 문제나 식량 문제 막 이런 것들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은 순위를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어. 뭐 이를테면은 석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석탄 생산량 1위가 어디인지 2위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교과서를 뒤져봐도 안 나와. 그래서 이걸 내가 다 찾아내가지고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놨어. 그걸 갖다가 싹 적어줄 테니까 요걸 일단 한 곳에 적어놔. 근데 니네 절대 못 외워. 나도 못 외우거든. 이거를 내가 옛날에 한때 외웠었는데 외웠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까먹어. 왜냐면 단순하게 그냥 암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특징을 찾아서 느끼면 돼. 그냥 느껴지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 느끼는 방법도 좀 알려줄게. 자, 그러면 먼저 자원부터 할게. 자원. 자, 순위 외우기. 순위 외우기. 첫 번째, 자원.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빈 곳에다 그냥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 나중에 적어놓고 니네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참고하다 보면은 아마 저절로 어느 정도는 외워질 것 같거든. 자, 먼저 자원. 자, 1-1. 바로 1번으로 할게. 자, 화석에너지 생산량 비중. 근데 문제가 요즘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지.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냥 생산량만 물어봤거든. 근데 어떨 때는 수출량, 어떨 때는 소비량,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씩 꽈.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틀이 되는 게 이제 생산량이 되니까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부터 하나씩 볼게. 자, 화석 에너지라고 하면은 어떤 게 화석 에너지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세 개밖에 없지. 왜 이름을 화석 에너지라고 붙였는지 알아? 화석이어서 세 개다. 그렇지, 화석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화석 에너지입니다. 철은 아니겠지.
철 같은 건 뭐라고 그래? 철이나 이제 광물 에너지라고 하지. 광물 에너지. 요거랑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되고. 자, 첫 번째 석유. 순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석유 하면은 어떤 나라가 가장 중요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가 가장 중요해. 사실 생산량은 미국이 조금 더 많거든. 미국의 러시아. 근데 뭐 러시아가 많았기도 했다가 뭐 사우디가 많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매년 다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문제에 나오는 거는 러시아, 사우디, 미국, 아니 이란인가? 이란, 중국, 캐나다 이런 순으로 가거든. 근데 보통 이제 5개국이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어디야? 사우디. 왜 사우디가 중요한가? 아니야, 사우디가 중요한 이유는 사우디는 다른 데서 등장을 안 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사우디는 석유 말고는 딱히 등장하는 데가 없어. 그러면 사우디가 나오면 뭐야? 석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사우디가 중요해. 물론 수출량이 세계 1위야. 이건 생산량이 그렇지. 근데 수출량도 당연히 세계 1위고 여러 면에서 석유와 관련돼서는 사우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천연가스. 천연가스도 생산량이 사실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이거든. 미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항상 어디가 가장 중요하게 등장이 돼? 천연가스 하면 그냥 러시아.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란, 캐나다 이런 식으로 가네. 나도 이거 잘 몰라. 그 다음에 카타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항상 러시아. 왜 러시아가 중요하냐면은 러시아는 이제 많이 등장하거든. 러시아는 역시 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러시아고, 러시아와 관련돼서 이 천연가스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지, 그치? 우리가 표를 보면 항상 러시아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를 위주로 천연가스를 알아두면 되고, 굳이 뭐 생산량일 때는 뭐 이런 나라들 알아두면 좋겠지. 카타르 이런 나라. 그냥 5개 나라 나오는데 카타르 나왔으면 이거 그냥 천연가스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도 되고,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한 나라들이 나오면은 하나씩 봐두면 좋습니다. 막상 석유랑 천연가스는 나라가 어때? 겹치는 나라가 많지. 네. 왜 석유랑 천연가스가 겹치는 나라가 많지? 왔어요. 어디에서 나타나? 그렇지. 신생대 제 3기 층인 배사 구조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지, 그치? 한 김에 이것도 같이 볼게. 자원을 보니까. 화석에너지는 무조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퇴적암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식물들이 같이 쌓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화석은 다 어디에서 발견돼? 퇴적암에서 발견된단 말이야. 니네 결정질 암석인 화강암에서 갑자기 뭐 삼엽충이 나오나? 말이 안 되지, 그렇지? 무조건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는데, 자, 퇴적암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습곡 작용도 받고 이러잖아. 네. 습곡 작용을 받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지역, 여기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배사 들어간 부분을 향사라고 불러. 향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데는 배사겠어, 향사겠어? 배사가 된단 말이야. 배사가 이제 깎이겠지. 네. 침식이 되다 보면은 드러나겠지.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석유랑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는데 뭐가 먼저 발견될까? 왜 천연가스가 먼저 발견되지? 그렇지, 가스, 기체잖아. 그치? 땅을 파면은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먼저 발견이 되겠지. 그래서 위쪽에는 보통 천연가스, 아래쪽에는 석유가 발견이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에 천연가스 발견됐지? 네. 아마 더 깊이 파보면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냐면 같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는 없는데 석유만 발견되는 데도 있단 말이야. 그런 데는 이제 침식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날아가 버렸겠지.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그냥 바로 석유가 바로 나오는 지역들 보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냥 실수로 땅만 파면 석유 나오지. 이런 데는 그냥 석유가 그냥 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 어떤 데는 호수처럼 고여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었단 말이지. 물론 지금은 다 이제 캐냈으니까 막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데는 네. 천연가스는 없겠지 당연히. 다 식물하고 동물이에요, 그게. 그 식물과 동물의 유해가 얼마나 많이 주는 거야? 뒤지게 죽은 거지. 아주 엄청 죽은 거지, 그지? 엄청 죽은 거야. 보통은 이제 동물의 유해가
쌓이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아니 이게 얘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 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가는데 뭐 한 2억 년 정도 걸리지. 니네가 생각하는 1억, 2억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간들이란 말이야, 이제. 그잖아. 니네가 입을 한번 세봐. 1부터 5까지 세봐. 셀 수 있으면 내가 100억 줄게. 니네 세다가 까먹어. 못 세. 절대 못 세. 니네 만까지도 제대로 못 세. 그 정도로 엄청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쌓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연가스. 네? 아, 그러네. 석탄. 석탄 하면은 무조건 중국. 이 중국이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생산량이 너무 많아. 중국이. 그래서 눈에 딱 확 들어와 그냥. 석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겠지. 미국, 호주. 인도. 나도 뒤엔 잘 몰라. 그 다음에 호주, 남아공이네. 호주. 이런 나라들. 자, 석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매장돼 있어? 고기 수국 산지에 많이 매장이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된 땅에 있는 나라들. 중국, 미국, 인도, 호주, 남아공. 미국은 물론 로키 산맥 쪽은 신기지만 에팔레치아 쪽에 많이 매장돼 있지. 예, 그래서 고기 수국 산지에 많이 매장이 돼 있다. 나라들 보면은 문제가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항상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화석 에너지의 뭐 생산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돼. 그럼 무조건 이 세 개 중에 하나지. 네. 그럼 이 세 개 중에 찾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 사실은. 그지?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소비량도 좀 많이 나오니까 소비량 비중도 좀 알려줄게. 소비량 비중. 아, 이것도 표시를 해줄까? 여기는 중국. 자, 먼저 1번은 석유. 석유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쓸까? 미국. 석유는 일단 미국. 미국은 석유가 엄청나게 나는 나라잖아. 그치? 석유 보면은 미국이 3위 안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야. 수입량이 더 많지.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야. 다시 팔아요. 그렇지 않아. 얘네들은 석유를 재겨놓습니다. 나중에 석유가 무기화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석유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안 쓰고요. 나중에 이 석유를 무기화하기 위해서 자원의 무기화를 위해서 석유를 아껴놓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거지. 무서운 나라지. 그 다음에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용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냐? 인도, 러시아. 딱 보면은 특징이 있어. 인구수가